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돈나무 주식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아나운서 김소정이라고 하고요. 오늘도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장은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도 오늘 약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돈나무 주식 최근 방송 공략주들 한 종목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공략드렸던 휴마시스 방송 바로 다음 날에 26%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8월 초에 8월 첫 번째 공략주라고 제공을 해주셨죠. 하루 만에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역시나 전문가님의 공략주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남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다뤄주셨던 종목인데요. 8월 9일 방송 공략주 제공해주시고 상한가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맥심 관련주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서남이라는 종목 바닥 부근에서 잡아주시고 역시나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죠. 퍼스텍을 또 공개 공략주로 바로 방송 중에 공개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그리면서 방송 이후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한 종목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송 공략주로 제공해 주셨던 종목이죠. 방송 중에 이렇게 매수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수혜주에다가 캔서 문샷 그리고 2차 전지까지도 연관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역시나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공략 주신 바로 다음 날에 26% 가까운 급등을 보이면서 빠른 시간 안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2일 방송일자 이 시간을 보시면 이날 방송이 나갔고요.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26%가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휴마시스라는 공략주도 정말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종목 이외에도 지금 서남이라는 종목, 이 서남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짚어주신 종목이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시면 방송에서 초전도체 관련 이슈를 짚어주셨는데 초전도체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죠. 이 종목은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신 목표가를 훌쩍 넘는 모습을 보였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서남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 안에서도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시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노란 톡방 안에서 서남이라는 종목으로 수익 보시고 많은 분들이 10%에서 12.6%, 이분은 50만 원 가까운 수익금을 챙겨가셨습니다. 이렇게 서남이라는 종목으로 많은 분들이 노란 톡방 안에서는 수익 인증 남겨주고 계시다는 점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죠.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이 시간에 이 퍼스텍을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함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지만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지금 과대 낙폭 종목이기 때문에 공략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공략 이후로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 방송 보시고 함께 공략을 하셨더라면 지금도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역시나 방송 공략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오늘도 방송 마지막에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까지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몬 분자와 초전도체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까지 이 세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맥신, LK99까지 이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굉장히 불거졌었는데 이제는 대몬 분자 시대라고 합니다. 이 대몬 분자와 관련이 있는 종목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 또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됐던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에는 네오디움 자석이 꼭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업이 이 네오디움 자석을 다루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로서 또 상승 나올 수 있다는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오늘 생방송 공략주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잠시 후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나무 주식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 11시의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돈나무 매주 심어드리고 있는 돈나무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최근 증시 자체가 크게 상승폭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는 올라가도 에코프로 아니면은 맥심 관련 테마 아니면은 초전도체 테마 사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테마밖에 오르거나 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실제 여러분들 계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인 보유 종목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박스권에 있거나 또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가운데서 그래도 한 줄기의 빛처럼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는 종목,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제가 준비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한 줄기 빛, 레이저 한번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 오늘도 돈나무 주식과 함께합니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생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화면 하단 쪽으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공략주부터 매수가, 목표가,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면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우선 최근 시장 흐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일정을 두 가지나 앞두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잭슨홀 미팅.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일단은 잭슨홀 미팅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이게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네. 저는 사실 이걸 더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해달라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엔비디아가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 부분은 엔비디아가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2023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잖아요. 몇백 프로 가까이 상승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슈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 AI 한마디로 이 엔비디아에서 구현하는 이런 메타 AI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AI 관련 섹터들이 큰 폭으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대폭 다 상승 나왔다 이거죠. 한마디로 시장의 자금이 AI 테마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초전도체인 LK99가나 이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도 어떻게 보면 이 AI를 또 구현할 수 있는 한마디로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우리가 현재 지금 벌어지지 않는 이런 공상현실, 공상현실이 또 벌어질 수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이슈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장의 자금 자체가 AI 기술주 섹터인 이 엔비디아에 계속 크게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고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시장 자체는 크게 낙폭을 키우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닝 쇼크 한마디로 예상외로 실적이 악화가 됐거나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나 또는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줄었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의 자금은 이 엔비디아에 좀 집중되어 있던 이
시장의 자금이나 AI 섹터에 집중되어 있던 이 시장의 자금은 이탈되면서 일단은 이 시장이 조금 낙폭을 키울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잭슨홀 미팅에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가 네 그리고 연준 의원들 여러 조금 각 미국의 각 지역의 뭐 주 은행 총재들하고 이런 얘기하는 이런 잭슨홀 미팅 일정이 있는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결국엔 딱 하나입니다. 금리를 우리 이번 9월 달에 인상할까? 아니면은 동결할까? 아니면은 이번엔 동결하고 다음 11월에 인상할까? 연내에 금리 인하하는 건 어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네, 자기들끼리 수다 떠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증시 자체가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전 세계인들이 이런 잭슨홀 미팅에 좀 주목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이번 9월에 발표되는 뭐 CPI라든지 네, 또는 뭐 이런 PPI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잭슨홀 미팅 뭐 이후에도 이렇게 이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표되는 이런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정해질 거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동결이라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들이 오고 가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 시장이 경계감을 펼치는 거지만은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이 시장 자체는 또 탄탄하게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 보고 있고요. 당장 전 세계인의 하도는 일단은 뭐 잭슨홀 미팅, 뭐 엔비디아 실적에 뭐 주목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께서요 미국 사정을 생각할 게 아니에요. 네, 잭슨홀 미팅이나 엔비디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뭐가 중국이 제일 중요할까? 문제예요. 중국이요? 네, 차이나 리스크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아, 그쵸. 네, 왜냐면은 실제로 미국의 달러가 계속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은 당연히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자금은 이탈이 될 겁니다. 네, 왜냐면은 빨리 팔아야 되니까요. 원화 가치가 낮아지니까요. 하지만은 중국의 위안화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말 뭐 호 한번 부르기만 해도 우리나라 항사가 바로 오죠. 그 정도로 굉장히 거리도 가깝고 또 위치적으로도 뭐 아무튼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화폐 가치인 위안화 가치가 조금 떨어지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중무역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랑 다르게 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디까지나 중국과의 이런 유착이나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어디까지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경기도 악영향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 아나운서님들 아시다시피 비구이 위안 그리고 헝다그룹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부동산 위기에 따라 가지고요. 이 부동산에 대출을 해준 중국의 중주그룹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의 아주 큰 금융회사인데 고객의 자금만 중국인들의 자금만 하더라도 180조를 굴리는 금융회사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중국인들만 여기 투자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미국 일가의 JP모건이라든지 골드먼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까지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공단까지도. 그러다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이 여기에 지분을 투자한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다 손실을 입는 거예요. 이 중국의 중주 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만기가 되는 상품 30가지가 있는데 현재 중국인들한테 이거를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정기적금이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정기적금을 타러 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급을 못 한대요. 왜? 은행에서 돈이 없으니까. 네, 지급을 못 한다고 하니까는 이건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거죠. 네. 전문가님, 근데 사실상 중국 네네. 리스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사실은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중국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투자처로 한국이 적합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느 정도 좀 반사 이익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일단은 어디까지나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뭐 그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됐을 때부터 이제는 베트남이다. 이제는 뭐 인도다. 네. 왜냐하면은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중국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조금 중국이나 이런 중국의 산업적인 부분보다도 많이 낙후가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이든 우리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세계 인구를 네, 중국보다 제친 국가가 있어요. 그게 인도입니다.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네, 좀 제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도 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에서 탈중국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인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장을 좀 지어야겠다 이런 본사를 이전할 수도 있다.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 정부도 되게 크게 환영을 하죠. 막 세제까지 막 삼성이든 뭐 어떤 기업이든 세금 혜택까지 제공을 하면서 그렇게 장려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말들이 이야기 나왔지만은 인도 경제가 지금 나아진 게 있나요?
아니거든요. 인도의 모다 총리가 집권하는 이런 인도 경제가 나아진 것도 없고요. 게다가 베트남 같은 경우도 계속 역성장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이 현재 차이나 리스크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투자에 뭐 적합지다, 대안지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도 어디까지나 네 조금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위로 맨날 북한이 폭죽 쏘는데 네. 북한이스탄이 맨날 폭죽 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투자에 적합지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네. 네, 삼성 그거 옮겨놓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에?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계속 막 던지고 하는데 말이 안 그럼 되잖아요. 적합지가 아니다. 아니죠.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북한이라는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상시하는 국가다 보니까는 실제로 외국에 투자받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노조 네, 노동조합 같은 경우가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다가 오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 노조 아시죠? 되게 극심한 거. 아, 네, 그럼요. 정말 뭐 본인이 일을 그만둬도 자기 자식이 기아차를 살 때는 35% 할인해달라 이런 걸 요구하는 게 또 노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우리나라는 기업인들이 기업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온다? 그거는 조금 저는 사실상 아직은 우리가 좀 기업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외국인 투자도 적극적으로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차이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안 좋고 그리고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가 좀 차이나 리스크에 염두를 하면서 현재는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어떻게 보면 이 차이나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될수록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꺼졌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크게 야기가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에 조금 악영향을 펼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지금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미증시 상황보다는 중국 리스크를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런 중국 리스크를 더 염두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 상황도 살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 리스크도 꼭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최근 시장 흐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사실 최근 시장 저희 방송이 없는 날 동안 굉장히 테마가 빠르게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오염수 방류 테마가 움직였다가 맥신 관련 테마가 움직였다가 오늘은 또 양자 암호 테마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 도대체 이 다음 테마가 어떤 테마일지 그리고 이렇게 테마주를 좀 매매를 해도 괜찮은 시장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도 그렇고 네. 제가 타 방송에서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질이에요, 저질. 네, 굉장히 저질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제가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래도 자신 있게 말을 하자면 후진국 시장입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불나방처럼 움직이고 네, 정말 크게 상승 나왔다가 다시 꺼지는 그런 반짝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펀더메털이나 기업의 가치, 기업의 사업력이나 펀더메털 그리고 그 재무 실적 네, 그거대로 또 주가가 우상향해야 굉장히 정직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된 게 네, 어느 누가 이 말 했거나 어느 누가 뭐 LK99다 뭐 이런 또 그리고 어느 누가 뭐 어느 정치인이 어느 대표이사와 어깨동무만 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 가고 이런 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주식시장에서 어느 한 테마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타고 싶잖아요. 급하게 타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매매를 계속 반복하고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은요. 결국은 버는 것보다 잃는 게 결국은 저는 더 크다. 손실 보는 게 저는 더 크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 같은 경우는 되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테마주 매매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방송 화면 중에서 네, 여러분들께 또 이 영웅 전차남과 또 어떻게 해야 또 함께 하는지도 또 안내 멘트 나오는 거니까요. 그거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테마주 매매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테마주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시장 정말 테마주 위주의 흐름을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신 관련주부터 초전도체 관련주 그리고 오염수 관련주까지 정말 이 테마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인데 테마주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테마주, 어떤 테마가 있고 어떤 공략주가 있는지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짚어주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생방송 보고 계시다면 빠르게 노란톡방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양자 암호 관련주가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단순 테마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양자 암호 같은 경우가 왜 상승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양자 암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신기술 중에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LK99 한마디로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가 네, 뭐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겠다, 상온 초동도 뭐 학회에서 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정말 뭐 신성 델타테크, 뭐 서남, 덕성 뭐 할 거 없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어제 뭐 거의 장중 뭐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달리다가 갑자기 상승 나오면서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상한가 같고 오늘도 이 신성 델타테크가 10% 이상이나 또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이 초전도체 이슈 같은 경우가 계속 조금 불거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양자 암호 쪽으로 좀 확장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전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이 LK99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LK99에서 좀 진화한다는 거죠. 코로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우한 바이러스였어요.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병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지만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여러 각기 이름을 가지면서 막 진화를 하잖아요. 델타, 뭐 오미크론, 그리고 또 뭐 이번에 피델론가, 그리고 또 그게 뭐 다른 이름으로 인해서 계속 진화를 하는 것처럼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무한한 확장성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초전도체 같은 경우, 초전도체를 이용한 공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자암호도 필요하고, 뭐 대문 분자도 필요하고, 뭐 이런 이슈들로 계속 좀 불거지면서 또 맥심 같은 경우도 계속 확장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는 이게 여러 섹터로 파생되면서 계속 이 시장을 조금 혼란하게 하는 게 아닌가, 움직이면서 혼란하게 하는 게 아닌가, 혼탁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초전도체가 확장을 하고 있다고 보면 그러면은 다음 양자 암호 다음으로 확장될 것을 우리가 미리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맞아요. 일단은 네. 네, 말 그대로 맥심 올라가고 나서 네. 맥심 관련주의 대장주는 뭐예요, 아나운서님? 대장주요? 네. 뭐였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생방송의 묘미잖아요. 아니, 단언하는 부분이. 너무 테마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나인테크. 나인테크. 맥심 네. 섹터에서 맥심 관련해서 뭐 대장주 같은 경우는 나인테크예요. 어제 나인테크도 마이너스 20% 같이 갔다가 오늘 장중에 10% 정도 오.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어느 날은 초돈조체가 움직이고 또 어느 날은 맥심이 움직이고 또 어느 날은 무슨 대몬 분자다 뭐다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실제로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 아니면 초돈조, 에코프로 아니면 신성델타테크, 그것도 아니면 나인테크 이렇게 세 가지 종목만 움직이는 시장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초전도체의 확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했잖아요. 이미 초전도체 같은 경우가 팔도 뻗고 발도 뻗고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맥심 섹터로도 한번 분류가 돼서 주가가 뭐 나인테크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초전도체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요 이제는 조금 물음표 테마가 저는 크게 이 시장을 좀 주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가 바로 이 물음표 테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를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면은 방송 중에 나오는 영웅 전찬환과 함께하는 방법이 방송 중에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나무 입장하시면은 제가 또 이 종목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 저희 공략 사유도 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전도체 테마가 확장이 되면서 최근에는 맥신 관련주도 떠오르고 있고요. 지금은 양자 암호 쪽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발빠르게 다음 테마가 어떤 테마일지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마침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이 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물음표 테마라고 남겨주셨는데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어떤 테마의 또 어떤 공략주인지까지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돈나무 주식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까지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물음표 테마라고만 남겨주셨는데 어떤 테마일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섹터는 네. 데몬 분자라고 알아요. 데몬 분자요? 네, 데몬 어떤 분자. 걸까요? 이게 데몬 분자가 어떤 거냐면은 네. 실제로 이게 LK99랑은 이제 별개예요. 한마디로 LK99는
초전도체에서 상온 상압에서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한 거를 우리가 LK99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 개발자들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LK99라는 별개로 초전도체가 실제로 이 현실에서 구현이 됐을 때는 데몬 분자 같은 경우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데몬 분자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좀 화면을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기 전에 실제로 이 데몬 분자에서는 데몬 분자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희귀 히토류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희귀 히토류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나듐, 뭐 리튬, 니켈, 뭐 구리 같은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스트론톰, 이 스트론톰이라는 히토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트론톰이라는 이 히토류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데 쓰이냐고 하면은 TV 진공관 있죠. 지금 이 방송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뭐 TV 모니터로도 그런 뭐 TV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로도 보실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진공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진공관에서는 실제로 이 스토론톰이라는 히토류가 꼭 필수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스토론톰 같은 경우가 이게 실제로 이 데몬 분자 한마디로 초전도체를 현실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런 스토론톰 같은 경우 이 데몬 분자에 꼭 필요한 게 히토류인데 이렇게 좀 히토류에 있어가지고 이거 좀 가공해서 사업을 만드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가 이 회사인 거고 제가 말을 해도 될까요, 아나운서님?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의 공략주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벌써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공략주 벌써 공개는 안 하고요. 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회사에 대해서 네. 조금 힌트만 3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힌트만 네. 3가지, 즉 매수 포인트만 짚어드리려고 해요. 좋아요. 일단은 정말 실제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제가 지금 당장 종목명을 공개하면은 종목명만 알고 그냥 바로 채널 끄시거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왜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지 3가지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좀 짚어드리고 제가 좀 종목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세요. 맥신도 아닙니다. LK99도 아닙니다. 이젠 데몬 분자 시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맥신 테마도 아니에요. 그리고 초전도체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시장 자체에서 지금은 초전도체가 움직이고 맥신이 움직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오늘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내일 같은 경우는 데몬 분자 테마 같은 경우가 이 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데몬 분자 테마로 이미 이 시장을 주목한 게 KLS라는 이런 회사도 있지만은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데몬 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스토럽텀 이런 히토류 같은 경우를 가공해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저는 데몬 분자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이 서남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요. LK99 관련 퀀텀 연구소 LK99랑 아무 상관도 없지만은 이 서남이라는 회사도 주가가 3,000원대에서 15,000원까지 상승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데몬 분자 관련주인데도 이게 참 묘해요. 주가가 현재 3,400원이에요. 아직 안 올랐네요. 서남이 시작했을 때가 3,400원이었어요. 비슷한 점이 있네요. 똑같아요. 서남이 시작했을 때가 네. 3,4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데몬 분자 테마인데 현재 주가 3,400원밖에 안 해요. 이게 1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감고 상상해봐요. 네, 그지 실제로 이게 15,000원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주린이분들께서 서남이 15,000원까지 갈 거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 못했죠. 근데 15,000원까지 갔잖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데몬 분자 테마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 3,400원이지만은 15,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초전도체의 LK99든 전차 99든 이런 건 상관없이 이런 게 또 올라가려면은 네오디움 자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이 네오디움 자석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제가 현재 들고 있는 이 핸드폰 여기에도 네오디움 자석이 꼭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네오디움 자석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산업분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냉전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매번 뉴스에서 나오고 또 어제는 또 러시아의 모스크바 공항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전부 다 폐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러분들께서 신경 쓸 게 아니라 신냉전 시대를 주목을 해봐야 돼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히토르 전쟁. 한마디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상대로 시스템 AI 산업을 조금 규제하고 제재를 가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히토류 수출 통제라든지 쌀 수출 통제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히토류의 가치, 히토류의 희소성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가 될 거고 히토류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올 하반기에 유가가 100달러 돌파한다고 할 거라고 하지만은 저는 유가보다도 히토류가 오히려 더 올라갈 거라 봐요. 리튬이라든지요, 아니면 네오디움 자석이라든지 바나듐이라든지 니켈 이런 히토류 같은 경우에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거라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공략해야 될 거는 맥심 같은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초돈조체 이런 거 아닙니다. 네, 히토류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히토류 섹터 공략해야 된다니까는 어떤 시청자분들이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니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네, 맞잖아요. 종목들이 유니온이나 있죠. 뭐 노바텍이나 뭐 네, 그런 회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대원화성부터, 그 중에 네. 하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오. 네,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를 공략을 하자 말씀드리는 게 재무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오. 다른 회사들의 주가 대비 다른 회사들의 주가가 막 올라갈 때 뭐 서남 같은 경우는 대주주도 매도했고 특수관계인도 매도했지만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는 주가가 상승 나왔을 때 특수관계인이나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한 게 단 한 주도 없다. 즉 오너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한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저질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입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입장하신 곳에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라고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방송 마지막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공략주에 대해서 매수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데몬 분자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몬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온도에서든 초전도성을 지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만 하더라도 초전도체부터 맥신 관련주들 이렇게 새로운 물질이 발견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테마를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몬 분자 관련주로서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히토류를 가공해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초전도체에 꼭 필요한 이 네오디움 자석, 히토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까지도 짚어주셨죠.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히토류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히토류 관련주, 오늘 종목이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전문가님의 공략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죠.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화면 하단 쪽으로 가깝게 스캔하시면 지금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실시간 교육부터 그리고 테마주들 여러분들이 공략해보기 좋을 만한 종목들까지도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방송 보고 계시다면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히토류 관련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히토류 관련주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마지막에는 종목명까지 공개를 해주시는 거죠? 아, 당연하죠. 일단은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고 하면은요. 오. 네, 제가 이게 좀 한 번에 다 오픈하진 않으려고 네. 해요. 우리가 남녀 사이에 있어서도 한 번에 다 서서히 해주려고 알아가는 게 하면은요. 좋죠. 한 번에 네. 다 해주려고 하면은 이 남자는 착한 남자다, 이 남자는 뭐 이 여자는 착한 뭐 여자다 하지만은 결국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은 처음부터 네. 다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질려버리고 하나씩 공개하는 그렇죠. 걸로 하나씩 좋아요. 양파까지씩 네. 네, 이렇게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이 회사의 목표가부터 여러분들께 좀 언급을 드릴게요. 지금 방송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3,400원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주가도 서남이 처음 시작했을 때도 3,400원이었고 서남도 초돈조체 LK99로 여기서 15,000원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도 1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이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목표가는 5,000원. 네, 5,000원짜리 보고 있습니다. 이율곡 선생님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주가가 3,400원인데 일단은 저는 목표가 5,000원 여러분들께 제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4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최소한 상한가는 찍어야 5,000원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회사
알고 싶고 이 회사 공략해가지고 내가 조금 목표가까지 한번 홀딩해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당장 여러분들께서 이 회사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방송 말미에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제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저는 다른 타경제 방송처럼 수수께끼 하듯이 여러분들께 종목명 오픈하지 않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뭐 입장하라는 곳에 입장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방송 커리어와 그리고 제 능력과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종목을 방송에서 오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방송 마지막에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 전문가님께서 이제 초전도체가 확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 다음을 데몬 분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네.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상상이나 해봤어요? 맥심이란 거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와서 네. 맥심 이런 잡지도 못 봤고요. 네, 그리고 군인들한테 네. 맥심 잡지가 엄청 유행이래요. 근데 저는 그럼요. 맥심 잡지도 못 봤고 네. 저는 이런 맥심 이것만 알아요. 커피 타는 네. 거. 네, 하이트 골드. 네. 네, 저는 그것만 알았는데 맞다. 제가 아는 맥심이 아니네요. 맥신이죠. 맥신이죠. 네, 잘못 알았네. 이 맥신 같은 경우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제가 뭐 이과 공대 나온 것에 따라서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초전도체도 처음 들어봤지만 맥신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 맥신 같은 경우가 실제로 아나운서님도 이게 처음 들었을 때 생소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직접 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까는 데몬 분자도 있더라고요. 데몬 분자도 있고 뭐 스토름통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걸 처음 들었을 때가 우리가 좀 무시하고 넘어갔을 때 놓치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LK99도 그렇고요. 또는 맥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놓치고 그냥 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수익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건 뭐 그냥 한때의 가십거리밖에 안 되겠지 하고 놓쳤을 때 올 서남이나 신성 델타테크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이 데몬 분자가 처음 들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장 종목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고 이것 좀 공략을 해가지고 저는 수익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맥신도 아니라 초전도체도 아니라 데몬 분자 관련 종목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야 되고 이거의 관련주를 좀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데몬 분자 관련주 준비해 주셨고요. 초전도체 관련주가 시장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다음 테마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테마가 바로 데몬 분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공략주 제공을 해 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전문가님의 종목을 꼭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돈나무 주식에서 딱 한 가지 종목씩만 가져오고 계시는데 그 세 가지 종목이 모두 다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방송 바로 다음 날에 26% 급등을 보였고요. 서남 같은 경우에는 방송일 이후로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고요. 상한가 가까이 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공개되는 방송 공략주까지도 꼭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공략주 방송 일자까지 나오고 있죠. 정확하게 방송을 돌려보시면 전문가님께서 이 공략주들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주신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 마지막에 어떤 공략주인지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선 들어오셔서 오늘 공략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가져다만 드시면 저희 돈나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방송이 없는 날에도 전문가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하셔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지금 해당 종목을 매수 포인트까지 다 짚어주셨는데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 포인트도 남아 있을까요? 있죠. 이제는 이 또 있나요? 종목명을 네. 오픈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좋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퍼스텍을 말씀드렸어요. 퍼스텍도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어요. 네, 네, 실제로 올라갔어요. 네, 여러분들께 수익 드린다고 하면 수익 드린다고 입장하시면 수익 드리겠습니다 하고 수익을 안 드린 적은 없어요. 맞아요. 네, 서남으로도 수익 내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방송 종목인 휴마시스도 말하고 있잖아요.
네, 말하고 있는데 껴들면 어떡해. 네, 아무튼 휴마시스도 수익을 내드렸고 퍼스텍 같은 경우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퍼스텍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주가가 3,430원 정도였어요. 근데 현재 주가 3,630원입니다. 한마디로 일주일 사이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이 뭐 두 자릿수나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은 못 드렸다 하더라도 결국엔 올라간 건 역시 보여드렸고 현재도 여러분들께 입장하시라는 그 노란 톡방에서 현재 보유 중이고 수익 중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노란 톡방에서 제공해 드릴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익을 내드릴 건데 이는 제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또 오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여주세요. 네,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이 회사인데요. 일단은 이 유니온 머티리얼 이 회사를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이시죠? 네, 실제로 다른 타경제 방송 어느 경제 방송을 돌려봐도 본인이 준비한 종목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전문가 만난 적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력에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는 건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 종목을 저는 오늘 준비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그냥 자석만 세라믹 자석 같은 경우를 주로 가공을 해가지고 여러 산업군에 수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을 내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오디움 자석이라든지요, 그리고 그 외 바나듐이라든지 전문 히토류 같은 경우 여러 산업군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전문 히토류 같은 경우, 희귀 히토류 같은 경우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 좀 산업군에 제공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런 히토류 같은 경우가 가공되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석유도 가공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검은색 이런 형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공해서 우리가 조금 자동차 경유로도 휘발유도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히토류 같은 경우도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이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가 이 유니온 머티리얼인 거고 실제로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죠. 스트론투미를 이용한 신물질 후보 눈길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스트론툼 같은 경우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금 소금 덩어리처럼 생겼는데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스트론툼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탄산 스트론툼인데 이 스트론툼 같은 경우를 가공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 페그나 마그네트가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네오디움 자석도 필수고요.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히토류 회사가 몇 개 없어요.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밖에 없는데 유니온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가총액이 무거워서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잘 못 올라가고 한마디로 좀 엉덩이가 가벼운 회사 같은 경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무가 위험한 회사는 여러분들께 권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재무도 조금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엉덩이가 가벼운 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이런 부분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제가? 이게 뭔지 알아요? 잘 안 보이네요. 안 보여요? 네. 가서 보시면 이게 다트 전자공시 화면이에요. 한마디로 다트 전자공시는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금융감독원에서 한마디로 주관하는 사이트인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직접 공시를 내놓을 때마다 여기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기관 그 등록 사이트라 볼 수 있는 건데 유니온이라는 회사가 스트론툼 같은 경우를 품목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페라이트 사업에서 그리고 페라이트 마그네트 원료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 스트론툼 사업을 진행해서 매출까지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스트론툼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대몬 분자까지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트론툼은 필수인데 스트론툼을 하기 위해서는 페그나 마그네트는 필수고 페그나 마그네트를 사업하는 회사는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밖에 없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이 유니온보다 상대적으로 시총도 가볍고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을 지금 당장 공략하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날짜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어제 날짜 8월 22일 기준에서 오늘 어제 종가가 3,370원이었어요.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근데 오늘 조금 올라서 3,4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3,370원이나 3,400원이나 별 차이 없어요. 더 싸게 여러분들께서 공략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가격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 가격 유니온 머티리얼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일주일이든 2주일 뒤에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제시하는 목표가인
5,000원을 찍는지 못 찍는지. 오히려 5,000원이 아니라 더 크게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걷다가 보면은 점프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건데 일주일, 2주일에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조금 뭐 한 달 정도이든 2달 정도 지켜보셨을 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의 주가는 지금보다 더욱더 크게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은 3종 모멘텀 종합 섹터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대몬 분자로 파생됐을 때 주가가 상한가 갈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대몬 분자 이슈가 계속 확장이 되었을 때 스트로통 관련 대장 종목이고 세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에서 봤을 때 조금 이게 중국에서 좀 내걸 수 있는 히토류 관련 섹터에서는 이것만한 대장주가 없으니까는 3종 모멘텀 종합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제시드리는 목표가는 5,000원입니다. 5,000원.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공략주와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죠.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을 공략해 주셨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오디움 자석을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네오디움 자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산업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히토류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토류도 많은 사업들에 쓰이고 있죠. 이 히토류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로서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공시를 또 보여주셨죠. 실제로 스트론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공시 자료까지 준비를 해주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 목표가부터 어떤 종목인지까지 모두 다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그렇다면 오늘 2%대 상승 흐름을 벌써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네.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없는 게 제가 우리 조금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7,890원까지 상승 나온 적이 있어요. 7,890원.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은 7,890원까지 상승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7,890원까지 상승 나왔을 때도 역시나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야기됐을 때 주가가 이렇게 상승 나온 건데 이렇게 상승 나왔을 때 시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800원대부터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단번에 7,890원, 약 한 달 가까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거의 8,000원 가까이 찍다가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은 얼마입니까? 3,435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여러분들께 전고점인 뭐 7,890원을 찍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현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중국이 대만 상대로 벌어지는 이런 전쟁이라든지 그 사이에서 또 어떻게 보면 개입하는 미일, 한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 이런 관계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봤을 때 히토류 관련 섹터는 여러분들이 꼭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주가가 3,400원밖에 안 하는데 5,000원, 7,000원 10,000원 가기 전에 이거 지금 당장 담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한 달 뒤든 아니면 한 달이 아니더라도 일주일 뒤에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보다 떨어지는지 아니면 지금보다 올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유니온 머티리얼 공략을 해주셨고요. 매수 포인트도 모두 다 짚어주셨죠. 지금 대몬 분자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몬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온도에서든 초전도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이러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전문가님께서 이제는 LK99가 아니라 대몬 분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매수 포인트로 지금 히토류를 가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히토류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오늘 기업은 히토류를 다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히토류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초전도체가 확장이 되는 대몬 분자까지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 함께 공략을 하셔야겠죠. 목표가 5,000원이라고 제시를 해주셨고 오늘 공략주 방송 중에 제공을 해주셨지만 방송이 없는 날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제 방송 시간 딱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안에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화면 하단 쪽으로 가깝게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안에 입장을 해주신다면 전문가님께서 방송이 없는 날에도 어떤 공략주가 좋을 것이고 앞으로의 시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모두 다 남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